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 미국이 빅스텝을 미국이 이제 자연스텝 이상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고심한다고 하는데 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고심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은 그냥 최소 빅스텝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. 왜냐? 지금 현재 2.5%인데 남아있는 두 번 동안 0.5, 0.5%를 올려도 한국이 2022년 연말에 2.5에서 이제 3.5가 되는 거잖아요. 미국은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 4.5가 된다라는 거죠. 미국이 4.5%를 연말에 만드는데 한국이 고작 0.5% 올리는 걸 되게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대응하다가는 외화 유출이 더 극심해지는 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. 미국이 0.75%씩 올리는데 한국이 0.5% 올리는 것도 되게 고민을 한다. 물론 한국 상황 자체로만 보면은 고민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. 근데 지금은 미국에게 끌려가서 쫓겨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 추월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우려를 해야 되는 거고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한국은행은 빅스텝 이상을 해야 된다. 한국은행도 0.75%씩 올리는 걸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미국이 연말에 4.5를 만들면 한국은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한국은 5.5%를 만들어야 됩니다. 근데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2.5%다. 근데 간격은 무려 3%가 차이 나는 거죠. 여기에서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이거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. 상황들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한국은 미국이 올해 내년까지 해서 기준금리 올리고 멈춘다 하더라도 한국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올려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. 그렇게 보면 한국의 부동산, 한국의 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점점 더 안 좋아진다.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. 그냥 주식과 부동산 자산시장이 좀 내려간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는 한국 경제 전반이 많이 어려워진다. 많이 문제가 생긴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경상수지 적자를 걱정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. 좀 많이 우려서 나온 얘기죠. 이러면은 한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이미 1,400원 된 거나 다름없죠. 그러고 난 이 다음은요. 1,500원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죠.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.5% 이상 하는 빅스텝을 단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0.5% 아니고 0.25% 올린다.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은행 총재나 아니면 한국은행 그 위원들이 사실상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한국의 물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통제권을 이미 잃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. 무슨 얘기냐? 미국이 저렇게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 내부의 상황만 고려해서 더디게 간다면 그로 인한 충격은 고스란히 한국 경제 전체가 다 뒤집어 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. 많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. 원달러 환율 안 잡히고 물가 안 잡히고 경제적인 성장 동력까지 같이 꺼지는 사면초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. 이런데도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밖에 저는 안 보이는 거죠.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, 그것 또한 이게 불편하지만 진실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이래저래 한국의 경제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논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자꾸 어필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엄중히 봐야 될 거다라는 거죠.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무역 수지 적자 심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위축시킬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한미금리 역전이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좀 우려해야 되겠습니다. 우려.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하지만 가계부채가 1817조에 달해서 점진적인 인상을 선호한다지만 이러한 것들은 더 많은 충격과 더 많은 어려움들을
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댓글에서는 뭐 외환위기가 온다. 1997년 수준의 충격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.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. 1997년에 충격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? 직장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대거 거리로 내몰리는 거죠. 게다가 자영업자분들이 대거 폐업을 하게 되고요. 뭐 아이들 학원 보내고 하는 것들도 이제 많이 어려워질 수 있고, 뭐 당장에 뭐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러면 저처럼 이제 가장인 사람들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 허리띠를 점점 더 졸라매는 거죠.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헤쳐나가야겠다. 가족들끼리 이런저런 여러가지 얘기들을 좀 더 많이 나누고 또 많이 의논해야겠죠. 그리고 절대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무리하게 뭔가를 하겠다라는 결정 안 하는 게 좋고, 또 뭐 중고 물건이나 남들이 쓰던 것들, 그런 것들도 뭐 그렇게 거부감 가지지 말고 좀 수용하는 태도,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. 뭐 불황이 오면은 대기업들이 뭐 재벌 총수들이 아주 서민 친화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애국 마케팅 같은 것들을 얘기 많이 한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런 말들에 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. 고객의 입장에서, 소비자 입장에서 무리하게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외면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. 저도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최근에는 해외 수입되는 멸균 우유들 이제 6팩, 12팩 파는 것들을 좀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. 왜냐? 국내 우유값이 너무 천정부지 치솟으니까 그런 것들에 눈이 가는 거죠. 마찬가지인 거죠. 한돈 상비사를 먹냐? 아니면 수입산 상비사를 먹냐? 또한 뭐 비싼 상품들보다 직구로 구매를 해서 상품 들여오는 게 현명하냐 아니냐, 이런 것들을 점점 따져보게 돼 있다는 거죠. 브랜드 상품보다는 중소업체의 상품들도 괜찮으면 충분히 사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. 너무 무리하게 사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평범하게 소비하는 건데 뭘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냐,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CJ 비비고 김치, 대상 청정원 김치보다는 중소업체 공장에서 만드는 국산 김치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뭐 이런 거죠. 예를 들어 동문 참치가 뭐 100g당 만약에 2,000원이에요. 근데 사주 참치가 만약에 1,500원이요. 사주고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죠. 농심의 진라면하고 오뚜기의 진라면하고 뭐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냐, 가격이 어떠냐, 이런 거 비교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 좀 더 싼 상품들을 사는 걸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